어, 이화영 전 부지사 이분이 그 이야기는 정봉주 의원 나왔을 때도 이야기를 했죠.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요. 이화영은 목소리가 없는 것처럼 계속 이화영 팔아가면서 이화영은 이재명이 임명한 부지사였고 그 이화영은 김성태랑 가까웠다 같은 소리. 그 내가 아까 준 거 한번 줘봐요. 그거 옥중 메모. 요거 요게 지금 원본까지는 아니고 복사본인데 여기 보면 깨알같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 있는데요. 이 내용의 핵심을 딱 보면 뭐가 있냐면 안부수란 사람이 등장해요. 안부수. 핵심 뭐냐면 저 MBC가 이거하고 다른 취재를 섞어가지고 보도를 했는데 김성태, 이재명 바꿔준 적 없다. 뭐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대선에 져가지고 막 슬퍼하고 막 그래서 전화를 바꿔줬다.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김성태는 통화한 적이 있다. 이런 논리를 갖고 갔었잖아요. 바꿔준 적 없다. 완전 허구다. 허구가 아니면 저런 얘기 나오기 힘들어요. 진짜 허구기 때문에 완전 허구라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언론이 몰아가는 분위기가 그런 거잖아요. 뭐 통화했어? 통화했네 했어. 그럼 통화한 것만 가지고 뇌물이니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까? 이건 통화를 했네 안 했네 가지고 이미 결판 내려고 하는 거예요. 정확. 그렇죠. 이미지 만드는 거죠. 공소장에 33페이지 중에 15페이지를 서문으로 쓰는 이 놀라운 아이고. 자, 쭉쭉 한번 나가볼게요. 저 오늘 뭐 방송할 내용이 많아서. 일단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이 이제 기자한테 한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둘이 통화하게 해준 적이 없다고 완강히 부인하며 굉장히 억울해한다. 그러겠지. 그런 조작 사건은 수도 없이 많았으니까요. 두 번째, 당시에 동석했던 경기도 관계자가 한 말이에요. 쌍방울이 먼저 북측과 만난 뒤에 경기도는 따로 북측과 만났다. 이게 핵심인데 김성태는 아태평화교류협회에 얹혀서 간 거예요. 전혀 다른 조직이야. 그리고 그 당시 문재인 정부 때는 정말 남북 교류에 대해서 막 꿈이 부풀어서 그러던 시기이기 때문에 김성태 쌍방울은 아태평화교류협회에 얹혀간 거고 북한과 경기도랑 연결시키는 건 따로 루트를 개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당시 경기도만 이런 식으로 그 진행을 한 게 아니라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도 전부 북한에 가는 계획을 다 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경기도만의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안부수 아태회 회장 이 사람이 식사를 제안해서 이게 이화영 부지사랑 뭐 둘이 만났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식사를 제안해서 술을 한번 마셨지만 전화 연결은 없었던 것 같다. 기억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전화 연결을 이렇게 시켜줄 만큼 둘 사이가 친분이 없었다는 증빙이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진짜로 그 막 이재명 지사가 뭔가 북한과 사업해가지고 대선의 꿈을 꾼다 뭐 이런 식이었다면 김성태를 한두 번 만났겠냐고요. 그러니까 정황상 맞잖아 이게. 그 다음에 김성태 진술로 인해서 쌍방울 대북 송금이 경기도와 이재명을 위해 이루어진 것처럼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가 아까 보여드린 이 옥중 메모가 결국 경기도나 이화영 자신은 전혀 몰랐다는 거. 여기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김성태가 안부수 아태평화협회랑 사업을 한 거 내용은 이화영 자체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 쌍방울 입장에서도 굳이 경기도를 껴가지고 만날 이유가 없고 본인들이 다이렉트로 만날 수 있는데 이거 마치 유동규가 남욱하고 정진상을 중간에 끼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자신이 다이렉트로 할 수 있는데 굳이 지금 중간에 누구누구를 끼려고 하는 거는 이재명을 껴서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쌍방울이 본인이 직접적으로 경기도를 껴서 하면 경기도에 지금 계속 얼마씩 띄워주고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쌍방울 입장에서도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하러 뜯깁니까? 김성태가 쌍방울의 김성태가 북한과 한 거는 경기도랑 아예 완전 별개. 쉽게 표현하면 그렇다고 김성태를 모르는 사이는 아닌 거. 더군다나 김성태와 이재명은 전혀 모르는 사이라는 거. 그런 측면이고요.
그 이 대북 접촉 과정을 경기도나 이화영 자신은 전혀 몰랐다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특히 대북 송금은 비밀리에 진행된 것임이란 말이 경기도가 보냈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대북 송금이라고 하는 게 이화영이 어떻게 합니까? 쌍방울이 보냈다고 하면 이화영 모르잖아요. 마치 이화영도 알고 있었고 결국 이재명도 알고 있었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저 지금 저 메모에 똑같은 내용 여기 있잖아요. 여기요. 여기에. 비밀이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내가 알 턱이 있냐 그런 소리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진 하나 한번 보여주세요. 저 사진에 나오는 왼쪽의 인물이 이 부선생님 안부수. 안부수시고, 저 오른쪽에 있는 인물이 리정혁 조선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이 두 사람이 이게 언제냐면요 2018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고 저 김정은한테 남북 정상회담 제안하니까 처음에는 티키타카 하다가 다음에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시기 2018년 11월 16일 날 만났던 그 시기에 저 얼굴인데, 물론 아태평화협회 아태평화교류협회 이 안부수 회장이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쌍방울로부터 돈 받았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개인 비리가 좀 개인 있는 비리가 거죠. 있었다고. 근데 이 개인 비리는 경기도나 평화부지사와는 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비리를 뭐 경기도에 알려가면서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요거를 교묘하게 말아가지고 여기서 안부수를 빼버리고 이화영하고 김성태를 바로 엮어. 그 다음에 그걸 이재명과 엮어. 이스킬이라는 거지. 근데 아까 사진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행사가 공개적이었고 공식적이었던 것이기 때문에 마치 무슨 북한을 몰래 만다고 이런 게 전혀 아니었거든요. 당시 우리나라 분위기도 그랬었기 때문에 저렇게 대놓고 만나는 분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뒤에서 뭘 보내고 밀서를 보내고 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모든 그 문서나 이런 것들은 다 공식적으로 나간 거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불법이 아니고 그 당시엔 그랬다니까. 문 대통령 평양에 갈 때 이재용 같은 사람 따라왔잖아요. 뭐 그 사람들은 뭐 북한 사업 안 해보려고 뭐 쉽게 표현하면 광물 히토류부터 시작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때는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의 유수한 기업들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움직이던 네. 시기예요. 근데 여기 무슨 대단한 비리나 되는 것처럼, 더군다나 대북 송금 이거는 전혀 관계없다. 가장 코미디가 그거 아니야? 이재명 지사가 평양에 가서 카프레이드 비용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으면 마치 그 미로에다가 쥐새끼 한 마리 풀어놓고 치즈 찾으라고 돌아다니는 네, 좀 네. 그게 그런 것처럼 보여요. 네. 검찰이 지금 보면 대장동 갔다, 성남 FC 갔다, 길 막히면 돌아라, 쌍방울 갔다. 야 쌍방울에 변호사 대납을 쏙 들어갔지. 그렇죠. 성렬이 형 친구네? 이러고 한 바퀴 쭉 돌아가지고 지금 다시 이제 대북 송금 이런 식으로 계속 이미지만 쌓는 예. 거예요. 근데 보니까 확실히 그런 것 같아. 검찰의 수사 스킬을 이제 나는 완벽하게 이해했어. 지금 이화영을 때려잡기 위해서 나왔던 그 채널A의 단독인데, 단독. 이화영 추가 혐의 포착. 쌍방울 법화로 1629만 원 수수. 난 이게 되게 골 때리더라고. 물론 이때가 이재명 선거 캠프에 이화영이 있을 때예요. 근데 법인카드로 1629만 원 수수. 이제 앞으로 나올 기사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혐의에 문제가 생기면은 나중에 법카를 뒤질 겁니다.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보통 이런 경우 있어. 이게 대가성이 없다면 아직도 처벌할 방법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청탁금지법이 나오는 거예요. 김영란법.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법카로 1629만 원 수수했다 그러는데 뭐 법인카드, 차량 기사 등을 제공받았다. 이게 이재명 후보 캠프의 비서실장이었으니까 이건 이재명과 연관이 있다. 아 정말 짜증나는 게 1629만 원 누구 코에 붙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제 코에 붙여주세요. 아 진짜 너무 짜증나고. 이게 사실일지 아닐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사실이 아닐 거라고 보고, 그런 이야기는 이야기 들어봐야 돼요. 어떤 상황인지. 자, 법카의 제왕 누군지 아시죠? 원희룡 아니겠습니까? 법카의 제왕.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게요. 내 돈 내고 왜 먹어? 법카의 제왕. 복희룡님. 원희룡 법카
1억 5천만 원. 이분 압색 한 번 없었습니다. 이분한테는 법카가 아니라 복카죠, 복카. 오마카세 4인분에 12만 원 수상한 법카 결제 정황 막 해가지고 이게 저게 사실 막 그 룸에는 사람 몇 명 들어가지도 않는데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 들어갔다고 또 결제하고 이런 거 수사 한 번 안 하잖아요. 오마카세 여기에 1,600만 원 썼습니다. 이게 다 법카이죠, 법카. 그럼 이화영 1629만 원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네. 자, 아니 그리고 쌍방울이라는 회사에서 민간 사업체에서 법인 카드를 사회이사한테 내준 게 문제가 된다면 다른 사회이사도 전수조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자, 진짜 법인카드 쓰는 사람 다 뇌물 소지가 있는 거네, 그럼. 특히 사회이사 같은 경우는 그렇죠. 사회이사는 자기 다른 겸직이 있잖아요. 사실 1629만 원 상당의 법인 카드와 차량 기사 등을 제공받았다는 건데요. 여기에서 차량 기사 빼면 몇백만 원 안 나올 겁니다. 네. 몇백만 원, 뭐 몇십만 원도 안 나올 거야 아마. 에휴. 자, 어제 의원총회가 있었죠, 민주당에서. 근데 17명인가 8명인가 토론했다면서요. 어마어마하게 토론했다면서요. 저기 지금 의원들 모여가지고 토론했는데 경론이 벌어졌다고. 경론. 이거를 끝까지 지켜봤다. 이재명 이제 대표가 끝까지 지켜봤다. 뭐 이런 건데 저건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저런 토론까지도 막아버리면 진짜 덕재 소리 나오는 그렇죠. 거고요. 반대 토론할 수 있고요. 결국에는 민주정당이라면 당론으로 결정하면 따라주는 것이 맞고요. 만약에 저런 자리까지 안 만들면서 일방적으로 뭘 해라 라고 하면 오히려 반대의 명분이 돼버려요. 그렇죠. 저 잘했다고 보고요. 지금 그 아주 일부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이상민 탄핵안이 기각되면 역풍 우려한다. 내가 방송으로 한 5,000번 얘기한 것 같구만. 여기서 역풍이 어디 있어? 이상 역풍이 어디 있어? 진짜 역풍은 뭐냐면 180석으로 아무것도 못해서 정권 그렇죠. 뺏긴 게 그거 역풍이에요. 진짜 역풍이죠. 그 정권 뺏긴 이유를 모르는 것 같아요. 정권 뺏긴 이유를 이 사람들은 부동산 가격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선거는 지금 민주당 지지층이 완전 절박해가지고 투표장에 다 나오면 무조건 이기는 선거예요. 그리고 헌법재판에서 기각된다고 해서 역풍이 불 수도 있지만 순풍이 아니라 태풍이 불 수도 있어요. 정말로 헌법재판소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사안을 이상민에 대해서 뭐 이건 탄핵 안 된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 그럼 또 언론에서 뭐 민주당 무리한 탄핵 헌법재판소 기각 뭐 이렇게 막 일면에 때리겠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바보지만 바보는 아니에요. 네. 그거 보면서 야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판단했으니까 우리는 여기에 순응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야 이런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하는 헌법재판소 뭐냐라고 그렇죠. 바람이 불지. 아니 그리고 이 역풍의 우려 자체는 이상민 탄핵에 반대한다는 뜻 아닙니까? 저는 이 반대한다는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아니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고 역풍의 우려를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 네. 저는 그런 의견 내고 만약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그러니까-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다고. 왜 저랑 싸우세요? 아무튼 간에 이런 식으로 토론하고 하면서 우리가 한 발짝 더 나가는 거고 사실 이런 자리에 이재명 대표님이 자리에 있어주면서 이 이야기를 들어줬다는 것 자체가 정치의 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뭐 이게. 모르는 바 아닌데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자리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당일날 보통 의원총회 하면 굉장히 작게 끝나거든요. 그래도 다 찬성하는 거면 의원총회에서 한 10분 안에 끝내가지고 그렇죠. 표결 가고 그러는데 요거는 1시간 넘게 뭐 2시간 가까이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대요. 그리고 결국 이건 당론으로 탄핵안을 발의할 예정이에요. 당론이라는 게 굉장히 엄중한 사안일 때만 당론이다. 네가 반대를 해도 그거 반대하면 안 돼. 그렇죠. 여기 당론인 거고 지금 나오는 거 보니까 6일날 최종 결정을 한대요. 6일날 이상민 탄핵을 당론으로 할 건지 말 건지. 그래서 저는 소위 수박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건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그런 말씀 드릴게요. 이상민 탄핵 통과 못 시키면요 민주당 망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민주당한테 주어진 시간은 제가 봤을 때는 한 10개월, 11개월밖에 없어요. 지금 21대 국회는 앞으로 한 3, 4개월 남았지만 다음 총선까지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거는 가장 많이 남은 건 제가 봤을 때 6개월 정도가 가장 적기라고 보고요.
그 중에 사람들은 어떠한 법안이 얼마나 통과되는지 잘 몰라요. 상징적인 법안 몇 개만 통과시켜도 되는데 그 중에 하나 법안이나 탄핵안 같은 걸 통과 못 시키면 진짜로 민주당 망합니다. 근데 그걸 생각하시라고. 지금 소위 말하면 수박 국회의원들이 황교안 이야기 하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러니까 지지도가 65% 70%였을 때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고 지금은 윤석열 반대 여론이 60%쯤 되잖아요. 그럼 국민의 뜻은 그 당장 끌어내지 못하더라도 윤석열한테 경종을 울려라 이런 뜻이거든요. 최근에 그 박진 해임 건의안, 이상민 해임 건의안 통과시켜도 국민들이 꿈쩍이나 합니까? 아무 의미 없잖아요. 이상민 중지시킴으로써 어떤 게 발생을 하냐면 지지층들이 결집을 해요. 좀 세게 가자. 우리가 4년 중에 3년 기다렸다. 좀 세게 가자. 그 느낌을 주는 게 더 먼저라고 생각하고요. 중도층에서는 이 60%의 윤석열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여론은 중도층에서는 오히려 민주당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죠. 김건희 특검이나 이상민 파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론조사 했을 때 기본적으로 60% 정도가 나오잖아요. 60%면 게임 끝난 거야. 이 겁쟁이들은 그 여론이 한 80%쯤 나와야 할 모양이지. 51%가 나와도 해야지. 자, 여러분. 윤석열 정권 민생 파탄 검사 독재 규탄 대회 지금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지금 24시간도 안 남았어요. 남대문, 성대문으로 오십시오.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규탄 대회를 이야기하자마자 뭐 나는 안 나간다 뭐 이렇게 말하는 강서 쪽에 국회의원 한 분 계셨죠. 저는 이런 분들 누구누구가 안 나오는지 이건 리스트업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지역구에 전화하셔가지고 우리 국회의원 나가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최대한 많은 깃발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나온 깃발 리스트업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행사장에 소위 수박 의원들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분들한테 무대에 올라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윤석열이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석열의 검사가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정권 돼서 생활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어디 작은 거에 막 허덕이면서 실제로 중요한 본질, 윤석열이 엄청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말하지 않는 사람들은 민주당 국회의원 아닙니다. 그냥 국회의원으로 꿀 빨고 있는 거죠. 절박하지 않은 거죠. 그런 사람들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역구 가면은 민주당이란 이름으로 뽑히는 사람들이죠. 본인 실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국민들은 저 민생이 파탄 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힘들어 죽겠는데 윤석열 잘못한다고 생각하면 이재명 지우고 나오면 돼요. 이재명 찬성 반대를 떠나가지고 당대표를 지우고 나오면 돼요. 국민 보고 나와야지 왜 이재명 보고 나오네 안 나오네 이런 소리 합니까? 역풍은 개뿔 진짜. 지금 전국에서 오신다고 하니까 그날 정말 파란 물결로 남대문을 네. 채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고고식님, 김선영님, 박찬양님 감사합니다. 땡큐.